오늘도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내용들을 정리해 볼 텐데, 자, 2강과 3강 T 이어 나오는 3강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2강과 3강을 통틀어 4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유형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이 번갈아 가면서 거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 데이터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 자동 필터는 거의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간중간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곳이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급 필터 들어가기에 앞서 자, 기본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고급 필터 뿐만 아니라 계속 자, 조건부 서식, 계산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가 크다 그런 말이죠. A가 자,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있죠. A가 B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는 이 기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이상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날짜에서는 이후 2020년 5월 20일 이후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만약에 후다. 이후가 아니라 그냥 후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전 그러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전 뭐뭐로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는이 들어간다는 거. 날짜에서 이전 또는 이하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다. A와 B가 같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같지 않다. 아니다. 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같지 않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별. 이 별은 만능 문자의 의미로 모두 다 그런 말입니다. 모두 다. 자, 김길수, 김지만. 자, 첫 번째가 김으로 시작하면 뒤에는 김수 한 글자만 와도 되고 두 글자가 와도 되고 김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거 다 와도 됩니다. 첫 글자만 김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김별은 김으로 시작하는 문자, 성씨가 김인 경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종. 자, 별종 특별한 놈이 아니라 별 앞에는 뭐가 와도 된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뭐가 와도 되는데 끝날 때는 뭘로 끝나야 된다? 종으로 끝나는 문자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별, 강남, 별. 특별한 강남에 있는 놈들이 특별한 별인가요? 자, 강남 앞에 별, 뒤에 별 같이 있으면 강남을 포함한다. 자, 강남 사람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자, 비강남 사람 그러면 중간에 있죠? 자, 또는 비강남 맨 뒤에 있죠?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앞에 있던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를 별, 강남, 별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먼저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조건에는 and, or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필드는 반드시 같은 행에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nd, 자, 필드 메뉴에 전공, 총점, 이걸 필드라고 합니다. 전공, 총점은 무조건 같은 줄에 위에다가 나란히 써줘야 되는 겁니다. 필드는 반드시 같은 행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조건들, and는 같은 행의 조건을 동일한 행에 작성을 한다. 자, 이 보면은 경제학과 250 이상 같은 행에 작성을 했죠. 같은 행에 작성을 했으니까 and의 의미를 갖는다. 자, 이번에는 경제학과 250 이상 서로 줄을 바꿨죠. 물론 250이 올라가고 경제학과가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다른 행에 작성을 하면 조건이 오화 조건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말로 풀어서 보면 and, 뭐뭐 이고.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경제학과 이고 또는 경제학과 이면서, 경제학과 중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and는 이고, 이면서, 중에서 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and 조건이다. 자, 그리고 250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5화는 이거나 또는 와라는 겁니다. 자, 경제학과 이거나, 경제학과 또는, 경제학과 와. 자, 이렇게 이거나 또는 와가 들어가면 5화 조건으로 처리하고, 이거 이면서 중에서 이면 and로 같은 행에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된다. 고급 필터를 하기 전에. 자, 그리고 일부 필드만 표시하는 건지, 전체 필드만 표시하는 건지에 따라서 전체 필드가 표시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 필드만 필터할 경우에는 일부 필드명을 미리 복사해 두고 고급 필터 메뉴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급 필터는 데이터의 고급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자, 이 부분은 내용을 통해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문제부터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시트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채용 시험 결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경제학과 이거 뭐예요? and다 라는 겁니다. 총점이 250 이상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작성을 할 때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 A15에서부터 G17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쓰일 필드가 전공과 총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공과 총점 두 개의 필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A15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전공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띄어쓰기를 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필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도 띄어쓰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띄어쓰기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긴장해서 자, 띄어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해보십시오. 전공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점이죠. 총점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복사 컨트롤 C를 누르고, 자, 여기 와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전공과 총점 두 개의 필드명은 반드시 첫 번째 줄에 나란히 써야 된다. 위아래 안 돼요. 필드는 and와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이야. 자, 첫 번째 줄에 나란히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전공이 뭐인 거? 경제학과인 거. 자, 경제학과 여기다 쓰다 보면 오타 날 것 같다. 여기 있는 거 복사합니다. 여기 경제학과 있죠? 더블 클릭, 복사,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자, 나는 자신 있다. 입력에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총점은 250 이상. 자, 이때는 크거나 같다. 간혹, 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크다가 먼저 오고 는 이렇게 와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250점 이상보다. 자, 문제에서 G17까지 내려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왜 여기가 비어 있어요?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을 낚시, 피싱하는 겁니다. 피싱. 자, 그래서 5화 조건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테두리 있죠. 이런 테두리가 나올 때 마우스로 끌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인 경우에는 같은 행에 밑에는 함정이다. G17까지는 함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드명을 미리 복사해 놔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주민번호, 대표자, 거래실적, 거래순으로. 자, 여기도 인덱스, 관리자, 담당자, 총점 순으로. 근데 여기에는 별도의 필드 지시가 없어요. 자, 필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라. 만약에 응시번호, 전공, 실기점수만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미리 여기다가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이 3번과 4번 문제에서 그런 유형을 한번 보기로 하고 우선은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와서 데이터에 자, 고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고급. 자, 범위가 이렇게 목록 범위는 데이터 범위죠. 혹시라도 이렇게 범위가 잡혀져 있다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은 여기가 잡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반드시 목록 범위는 필드를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범위로 주고 조건은 우리가 작성한 범위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A19부터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9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과이면서 250점 이상인 자료들만 필터가 됩니다. 자, 2-1의 정답을 보면 조건과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처 구분이 매출 이거나 했으니까 우하게 되겠죠. 자, 거래처 구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조건을 A13부터 여기서부터 거래처 구분 어떤 할 걸 대비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A3, A13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래 실적도 있습니다. 거래 실적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자, 여기 와서 다시 컨트롤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먼저 매출 여기 있죠. 매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거나 5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이상이니까 이거나니까 엔드로 옆에 엔드면 옆이지만 이거나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5천 이상. 자, 8천 이하. 그럼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8천 이하.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5천 이상, 8천 이하. 이거 엔드예요, 오하예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5천입니다. 5천. 여기가 8천입니다. 자, 그러면 5천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5천보다 크거나 같다. 자, 8천 이하면 8천보다 작거나 같다. 교집합이죠. 교집합 조건은 엔드 조건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5천, 자, 5천 미만, 이하, 미만이나 이하, 그럼 작은 거죠. 8천 이상 초과. 자, 이렇게 반대로 범위가 잡아지면 이런 건 오화 조건입니다. 현재는 5천 이상, 8천 이하,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엔드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자, 이걸 5천 이상, 8천 이하 이렇게 둘 다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드 조건이니까 5천 이상, 8천 이하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작성을 해줍니다. 5천 이상, 자, 5천 이상, 8천 이하. 만약에 또 오화 조건이었다면 5천 이상이거나 8천 이하인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5천 이상, 8천 이하가 엔드 조건이니까 옆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5천 이상인데 여기는 안 써도 돼요.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다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자,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필드를 따로따로 또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A18부터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A18부터 데이터의 고급으로 넘어와서, 자, 먼저 저 데이터 목록 범위 여기가 되겠죠.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자, 전체 다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조건을 작성한 범위까지만 A13부터 F16까지인데 다 잡을 필요가 없이 여기까지만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다가 A18부터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총 23번까지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구분이 매출이면서면 엔드 조건이겠죠. 엔드 조건. 70년대인 데이터를, 자, 그럼 먼저 거래처 구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구분 복사. 그리고 어디에다가 조건을 A13부터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70년대면 주민번호를 말하겠죠. 자, 주민번호를 블럭을 잡고 더블 클릭을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면서, 여기가 매출이면서, 자, 직접 써버렸네요. 복사 안 하고. 자, 매출이면서 70년대, 주민번호가 70년대면은 어떤 것들이에요? 자, 72 포함되겠죠? 70, 71, 76, 76. 7로 시작하는 거. 70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70년대라고 해서 70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얘랑 얘밖에 안 되는 거죠. 얘밖에. 70으로 시작되는 거. 70년대란 70부터 79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80년대면 80부터 89까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70년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특정하게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별.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로 시작한다. 7로만 시작하면 돼요. 7로만 시작하는 것들을 모두 가져온다. 자, 이렇게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번에는 나온 것 같습니다. 7별. 자, 대신 이면서, 자, 7별 조건을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작성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모두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거래처 구분은 빼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그 다음에 또 분류도 빼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실적, 거래 은행 이런 것만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블록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하나씩 복사해서 또 갖고 가려면 몇 개? 하나, 둘, 셋, 네 번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자, 하나 주민등록번호하고 대표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십시오. 키보드 왼쪽 맨 밑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래 실적과 거래 은행을 이렇게 블록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건너뛸 때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그러면 깜빡깜빡거립니다. 나 지금 복사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깜빡깜빡. 어디서부터? 자,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B17부터. 자, 그럼 B17에 놓고, 자, 여기 위에 아주 깜빡깜빡거립니다. B17에 놓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우리가 앞에서 깜빡깜빡 복사한 내용만 여기에 붙여줍니다. 자, 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키보드의 왼쪽 맨 위에 있는 ESC 키를 눌러주십시오. ES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다 거래 실적, 분류 이런 것들은 빼고 원하는 필드만 가져올 때는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의 고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록 범위 맞죠? 조건 범위 이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아까 우리가 미리 복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시작 위치만 B17이면 B17만 찍어줬습니다. 그러면 B17부터 원하는 필드들이 모두 나왔죠. 모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필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필드만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필드만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둔 거죠. 이때는 자, 이렇게 복사한 내용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미리 복사해서 놓은 경우에는 범위를 이렇게 복사 위치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에 관련된 박태석, 임병호, 정민혁, 박태석, 임병호, 정민혁 세 사람이 나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복사를 해놓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목록 복사 위치에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미션 문제네요. 자, 미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미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가끔 종종 나옵니다. 자, 먼저 부서가 인사부. 자, 부서가 인사부. 자, 그럼 부서명이겠죠. 부서명. 그 다음에 총점이 150 이상. 그럼 먼저 조건을 A18부터 A19까지. 자, 먼저 부서명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고 A18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점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복사를 컨트롤 C를 하고 그 옆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부서가 뭐라고? 인사부. 인사부. 자, 아무거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점은 얼마죠? 150 이상. 자, 인사부이면서 뭐 쉼표가 있지만 이면서로 보면 됩니다. 인사부이면서 총점이 150 이상인 자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같은 행에 작성을 했죠. 자, 그리고 조건을 보겠습니다. A18부터 A19. 이 두 개에다가만 작성을 하라는 소리 같아요. 아까는 이렇게 넓게, 마음도 넓게, 범위도 넓게 줘놓고 이번에는 속이 좁게 이 두 개만 여기다만 작업을 하라는 것 같아요. 얘네 여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자, A18, A19.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필드명이고 두 번째 이 부분을 모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 는으로 갑니다. 한 곳에 작성을 할 때는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식을 작성할 때는 는으로 갑니다. 자, 먼저 부서명.
부서명 여기 있죠.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는 여기 앞에는 수식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는을 쓴 겁니다. 여기 는은 같다라고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랑 쌍따옴표,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인사부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B4라고 첫 번째 필드명 첫 번째 거로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인사부 아닌데요? 자기가 내려오면서 B4, B5, B6, B7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사부인 거, 여기 인사부 있네, 여기 인사부 있네, 여기 인사부 있네, 자기가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그게 고급 필터의 기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B4를 맨 첫 번째에 걸어줘야 돼요. 여기가 인사부 있네. 여기서부터 걸면 위에 있는 것들은 검사를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셀로 찍어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는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주면, 자, B 앞에는 달러가 붙어 있죠. 이 달러는 고정이에요, 고정. 자, B에서 C로 가지 말아라. A로도 가지 말아라. 너는 무조건 B열만 봐라. B열한 인간인가요? B열만 봐라. 라는 의미로 B 앞에 달러를 준 겁니다. 자, 근데 4는 4 앞에 달러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달러를 줘버리면 너는 무조건 B4만 봐라. B4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정세를 고정하는 겁니다. 나는 B5, B6 내려오면서 인사부를 찾을 건데 이렇게 놔버리면 B4만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앞에는 달러를 줘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B열만 검사를 할 거니까. 그러나 숫자 앞에는 달러를 주면 절대 안 된다. 자, 아예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여기다가 달러를 빼도 됩니다. 어차피 내려오기만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인사부인 걸 검색을 하고, 자, 두 번째 또 뭐를 해야 돼요? 총점 여기 있습니다. 총점 필드의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이상? 150 이상. 그래서 B4가 인사부이냐, E4가 150보다 크냐. 자, 두 조건. 얘는 인사부 아니죠. 얘는 150은 만족을 해요. 150 이상은 만족을 하는데 인사부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 AND라고 했습니다. 아까 같은 줄에 나란히 썼으니까 AND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셀에 두 식을 작성을 할 때는 앞에서 자, AND 가로 열고 맨 뒤에 와서 가로 닫고, OR 조건이면 여기에 AND 대신에 OR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하나의 셀의 조건을 여러 개 나열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셀에 따로따로 쓰려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셀의 조건을 두 개 이상 나열할 때는 맨 앞에 는으로 작성을 하고 조건을 첫 번째 필드만 비교해서 조건을 작성을 하고 그거를 AND와 OR로 묶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엔터! 그랬더니 폴스래요. 왜 폴스야? 아까 여기 인사부,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는데 150 이상이 맞는데 여기가 인사부가 아니라서 AND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OR로 주면 하나만 만족하니까 참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true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AND가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인사부였다면 인사부도 만족하고 150 이상도 만족하니까 둘 다 만족하면 자, true가 나오겠죠. true. 이렇게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인사부가 아니라 영업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false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여기다가 썼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자, 어떤 특정 필드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나요? 필드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덱스 부서명은 빼고 자, 하나 선택하고 건너뛰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관리자, 담당자, 총점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죠. 자, 그리고 컨트롤 C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어디서부터? A21부터 놓고 컨트롤 V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건 ESC 눌러서 나가고,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목록 범위는 여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서 미리 복사된 범위가 있으면 그대로 다 잡아줘야 된다. 자, 클릭을 합니다. 눈을 끄게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헐, 왜 안 나오지? 미쳐버리겠죠, 이럴 때. 자, 순간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자, 여기 부서명이 중요한 겁니다. 부서명.
자, 아까 여기 부서명 총점인데, 총점 빼서 그런가? 총점도 여기다가 그러면 부서명 총점 같이 넣어줘야 되는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수식으로, 는으로 작성을 한 경우, 는으로 수식을 작성을 해서 true, false로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절대 기존에 있는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서명을 써도 안 되고 총점을 써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부서명 총점 같이 붙여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수식으로 작성을 해서 true, false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후에 기존 필드명을 쓰면 네이버 말고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조건이라고 쓰십시오. 조건,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급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있죠. 다른 장소의 복사도 다시 한번 범위를 이렇게 잡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대리 2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는 경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미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5번 미션. 자, 이 미션은 좀 더 어려운 미션. 거의 두 문제를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션 문제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재수 없을 때, 자, 특별하게 나에게 어려운 문제 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정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 이 총점에 대한 평균을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몇 글자 치다 보면 나옵니다. 에버리지.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평균이 144. 즉 평균 이상이라는 말은 얘 만족하죠. 얘도 만족해요. 얘네들은 만족 안 하네요. 자, 만족 안 하고 144. 얘 만족합니다. 얘 만족합니다. 즉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점이 상위 5위. 상위 5위는 또 어떻게 구해요? 자, 라지 함수가 있습니다. 라지. 자, 뭐뭐보다 몇 번째로 크다. 자, 이 총점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5라고 했습니다. 5. 자, 다섯 번째 상위 5니까 하위 5 그러면 우선 하겠습니다. 상위 3 그러면 3을 주면 됩니다. 상위 10 그러면 10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큰 값이라는 거죠. 자, 근데 상위 5위 이내라는 말은 얘가 몇 번째 값이에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이죠. 그럼 얘보다는 큰 값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 다섯 번째로 큰 값들보다 더 큰 값들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섯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스몰 함수를 줍니다. 스몰. 자, 이 범위에서 컴마 다섯 번째로 그러면 이게 다섯 번째로 작은 값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값들을 찾아야 되겠죠. 121보다 작은 값. 자, 119, 118, 119, 110. 더 작은 값들을 찾아야 됩니다. 작은 것보다는 작은 거, 큰 값보다는 큰 값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A18부터 B19까지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A18부터 B19. 오! 두 개가 좋네요. 두 개가. 자, 그럼 먼저 총점. 자, 여기다가 총점 한번 두 개가 줬으니까 총점을 미리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 자, 그 다음에 또 총점이 상위 5위니까 총점을 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총점이, 자, 얘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상인 거 물어봤습니다. 자, 자,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되니까 수식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는이 들어갑니다. 는. 자, 총점이. 자, 얘네들은 어차피 얘가 내려오면서 하나씩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평균, 뭐보다? 평균. 얘네들의 평균. 자, 그럼 여기다가 AVR. 자, 몇 글자 나오면 에버리지 A가 아니라 에버리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의 셀은, 자, 이 하나의 셀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24, 25, 26, 27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이 범위, 평균 범위, 24부터 26까지의 평균 범위. 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위에 거는 계속 버리면서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백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열 전체를 범위로 잡는 경우에는 이때 이 범위를 블럭을 잡고,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F4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키보드 맨 윗줄에 펑션 키 F와 4를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펑션 키 F4번이 있습니다. F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달러가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하나의 셀을 잡을 때는, 여기만 잡을 때는 24, 25, 26 내려와야 되니까 달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열 전체를 범위로 잡을 때는 반드시 달러를 줘야 된다는 거. 영문자 앞에 숫자 앞에. 얘는 굳이 주고 싶다면, 자, F4를 3번 줘서 숫자 앞에는 달러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여기다가는 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 전체는 반드시 영문자 앞에 숫자 앞에, 영문자 앞에 숫자 앞에 모두 달러를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true, false 수식어로 작성해서 true, false 나오면 기존 필드명을 못 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조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총점이 상위 5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뭐가 총점이, 자, 이내니까 크거나 같다. 이 다섯 번째 큰 값보다 더 큰 값, 179, 184 이런 것들만 골라야 되겠죠. 이런 것들만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지, 자, 라지 가로 열고 어떤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열 전체를 범위로 잡았네요. 열 전체를 범위로 잡은 경우에는 블럭을 잡고 F4를 눌러준다. 컴마 몇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값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들을 찾아라 그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true. 자, 그러면 여기도 수식으로 나와서 true, false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고 조건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임시로 작성한 내용은 모두 지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A21부터, 자, 어떤 필드만 가져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데이터의 고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록 범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자,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두 개를 따로따로 A18, B19 따로따로 줬으니까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보통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제가 두 문제를 하나로 합쳐버린 형태입니다. 이것만 나오기도 하고 이것만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 여기다가 어디서부터 A21부터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내용들 총 5개인가요? 자, 이렇게 5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꼭 잘 주의해서 에버리지 절대범위, 자, 라지의 절대범위 이 하나의 조건만 나올 수 있습니다. 총점이 총점 평균 이상이다. 그럼 이거 하나만 쓰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상위 다섯 번째 값을 상위 다섯 번째 이내. 그럼 이거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조건으로 작성해서. 또는 하위를 준다고 하면 라지 대신에 스몰 함수를 주라는 거. 자, 여기까지 고급 필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고급 필터 교환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AND와 줄만 잘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을 미리 복사해서 갖다 넣은 경우, 그리고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시작, 7로 시작한다, 7로 끝난다, 7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조건을 하나의 셀에 작성하거나 수식으로 작성할 때 결과는 true, false의 형태로 표시한다. 이때 목록 범위의 첫 번째 행을 대상으로 조건에 만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자, 이때 필드명은 반드시 기존 필드명을 쓸 수 없다라는 것까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rue, false일 때는 기존 필드명,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뭐죠? 인사부, 부서명이나 총점 이런 것들을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식이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미션입니다. 미션 역시 true, false로 표시되는 건 기존 필드명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조건 들어온 거죠. 2개 이상의 필드를 쓸 때는 true, false. 목록의 범위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기 평균값, 평균은 24가 전체 평균 달러 주라고 했습니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자, 큰 값보다는 크고 작은 값보다는 작다.
자, large니까 큰 값이죠. 큰 값보다는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 small은 작다,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다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 상위 5위 이내, 하위 5위 이내 문제를 푸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미션까지 풀어봤고, 계속해서 자동 필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 시트의 자동 필터 문제를 정리를 해볼 텐데, 자, 현재 문제는 총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을 보기 위해서 4가지를 한 시트에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여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아무 곳에다 놓고 데이터에, 자, 필터 깔때기 모양이죠. 필터를 누르면 맨 위에 이런 모양들이 표시가 됩니다. 해제하고 싶다면 이걸 눌러서 해제하면 됩니다.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자, 필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소모품명이 디스켓, 소모품명 여기 있죠. 자, 여기를 누르고 텍스트 필더, 이게 문자니까 여기에 텍스트 필드가 나오지,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볼까요? 숫자 필터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우선 텍스트 필터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필터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켓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아니면서 기호가, 자, 어디 있죠? 맨 앞 두 번째 있네요. 자, 이게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디스켓이 아니면서. 자, 아니면서 그리고 또는이죠. 그리고 또는 밑으로 올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밑으로 올 때. 자, 근데 디스켓이 아니면서 총 사용 금액 1이 가야 되죠. 자, 디스켓이 아니면서 뭐 또 다른 거, 디스켓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거를 할 때는 그리고 또는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현재는 총 사용 금액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고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켓이 아닌 것만 먼저 필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 사용 금액 다시 옵니다. 총 사용 금액 숫자 필터로 들어가죠. 역시 사용자 지정 필터로 들어갑니다. 50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가 50만이라고 딱히 없으니까 여기다가 50만. 쉼표는 쓰지 않습니다. 50만.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딩동댕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실제 시험에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을 풀기 위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대로 놓고 다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를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니까, 자,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필터 해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놓고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풀기 위해서 다시 필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필터를 풀어야 전부 보이니까 다시 필터를 눌러서 소모품명이 용지로 끝나거나, 자, 소모품명이 용지로 끝나는 거 여기 두 개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텍스트 필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자, 끝나거나 그랬으니까 끝나는 문자, 여기서는 별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끝나는 문자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문자가 용지만 딱히 없죠. 용지만 딱히 없으니까 여기다가 용지를 직접 쓰겠습니다. 용지. 끝나거나, 자, 마커, 밑으로 이어지네요. 마커. 그럴 때 이때는 또는, 끝나거나니까 또는이겠죠. 마커로 시작한다. 시작은 시작 문자로 가고 여기다가 마커펜 이런 것들이 있죠. 마커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어질 때 and 의미가 있다는 거, 밑에 이어지지 않을 때는 이 의미가 그리고 또는 아무거나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하면서 여기까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필터가 되고 계속해서 총 사용 금액이 30만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만이면 작다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작다. 자, 여기에 30만을 작성을 합니다. 쉼표 주지 않고 동그라미 정확하게 세서 30만 미만 이렇게 해주시면 두 번째 조건의 필터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필터를 풀고 다시 한번 필터를 눌러서 총 사용 금액이 가장 높은 숫자 필터, 이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지 않고 가장 높은 1등부터 5등까지 그랬죠. 그래서 보면 상위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 10.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자, 가장 높은 이니까 상위, 낮은 이면 하위로 가겠죠. 상위 5등까지 5명까지만 나타내라. 자, 5명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필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필터를 풀고 다시 필터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하위 30%이면서 뭐가? 단가가 자, 숫자 필터의 상위, 역시 상위 하위는 이쪽으로 옵니다. 자, 상위 12에서 이번에는 그런데 퍼센트네요. 항목이 아니라 퍼센트로. 자, 그리고 여기는 몇 프로? 30%. 하위, 상위. 여기는 현재 하위입니다. 자, 이렇게 하위 30%를 하면서 확인. 뭐 하위 30%만 나오죠. 이면서 소모품명이 지우개, 소모품명으로 들어와서 사용자 필터에 가서, 자,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지우개랑 지우개인. 그러면 지우개랑 같다.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의 의미입니다. 같다. 뭐랑 같다? 지우개랑 같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자, 이대로 놓고 가면 되겠죠. 자, 2-7 시트와 2-8 시트 두 문제가 외부 데이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는 A3부터, 자, 기본급과 급여 합계열을 제외하고 A3부터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급여.txt다.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C 밑에 OA 폴더, 시험장에 가면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컴퓨터에는 미리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C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없으면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해서 이 OA 폴더를 만들고 나서, 자, 주어진 AJ 파일을 이쪽 폴더로, OA 폴더로 복사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OA 폴더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눌러서 확장자가 txt니까 텍스트 파일입니다. 자, 여기 바로 나오죠. 혹시라도 바로 안 나오면 C를 클릭을 하고 OA, 시험장에서는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 컴퓨터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달라는 겁니다. OA 들어가서 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뭐예요? 막 글자가 깨져 있어요. 베트남어라서 그럽니다. 베트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사구 한국어로 밑에서 조금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사구 한국어를 여기 있습니다. 구사구 한국어. 자, 이렇게 해서, 자, 분류. 여기 보면은 중간에 쉼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쉼표로 각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교로 분리된 경우를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타가 아니라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워주고 풀어주고 혹시 탭, 세미콜론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풀어주고 쉼표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밑줄이. 자, 다른 거를 하면 밑줄이 안 그어집니다. 이렇게 쉼표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당 거를 이렇게 밑줄로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다음. 자, 그 다음에 기본급과 급여 합계를. 자, 기본급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을 가져오지 않음,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임. 그럼 여기 건너뛰임이라고 표시됩니다. 기본급하고 급여 합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져오지 않음. 자, 그 다음에 뭐 4번이 보통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선택하면 숫자는 숫자로, 날짜는 날짜로, 나머지는 텍스트로. 그러면 얘는 숫자니까 문자네요. 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숫자다. 숫자인데 텍스트로 변환해라. 그럼 텍스트로 이렇게 눌러주셔서 변환을 하면 돼요. 지금은 일반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특정열을 이렇게 건너뛰마여 가져오지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마침을 눌러서 열너비 조정은 지정하지 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A3 있죠? A3으로 봐도 가져오면 되는데 이 지시사항을 한번 더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속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너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열너비 조정은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면 됩니다. 말이 없으면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풀어주시고, 자, A3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기본급, 그 다음에 급여 합계 두 개는 빠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 데이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결과랑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이미 뭔가가 가져와 있네요. 자, 이거는 가져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슬래시가 있죠. 중간에 슬래시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즉, 첫 번째 A3에 다 작업이 된 겁니다. 여기도 다 작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만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전체 다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열만 블럭을 잡고, 자,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뭘로 구분되어 있다? 자, 구분교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만약에 여기에가 이런 게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기타를 클릭을 하고 뭘로 구분되어 있다? 슬래시로. 슬래시는 여기 없죠.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럼 세미콜론 체크하면 돼요. 쉼표로, 공백으로, 탭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지시된 슬래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선택을 하고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눌러서, 자, 날짜 서식으로 변경하고 뭐를? 입사일이 여기 있네요. 날짜 맞아요. 얘네들은 날짜는 기본적으로 날짜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짜 형태로 바꿔라 라고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변경을 하고 근무연수를 제외해라. 근무연수는 클릭을 하고 가져오지 않음을 이용해서 마침을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자, 속성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샵샵샵샵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경우는 C와 D 경계선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고 맨 뒤로 와서 여기에 이거를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시트를, 자,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텍스트를,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이쪽에 와서, 자, A3부터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해도 이렇게 나오죠. 붙여넣기를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8번 문제에는 미리 복사가 되어 있었어요. 복사가 되어, 최근 유형은 복사가 돼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었지만 과거 문제들은 이렇게 시트는 추가하지 않고 어떤 시트가 있으면 그 시트에다가 이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복사해서, 자, 텍스트 파일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만. 그래서 2-8은 이미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고, 또 다른 유형은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풀고, 자, 여기서는 쉼표로 되어 있죠. 쉼표로. 자, 이렇게 해서 뭐 특정 서식을 변경하거나 특정 열을 가져오지 않고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텍스트 나누기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미리 복사되어 있는 경우, 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파일을 열어서 복사해서 어떤 특정 시트에서 붙여넣기를 한 후에 텍스트 나누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나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에 뭐 자동 필터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들은 없으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파일명은 시험장에서 C 밑에 OA 폴더에 있다. 한 글자가 깨지면 949 한국어로 맞춰주라. 그리고 특정 열을 건너뛰거나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열너비 조정에 대한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나누기. 자, 앞에는 가져오기고 여기는 나누기입니다. 자, 나누기 형태. 나누기 이미 복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샵샵샵으로 나오면 너비를 늘려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강 조건부 서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